자, 그리고 이제 원의 방정식인데 이게 원의 방정식이 아니었어요. 당황스럽네. 자,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일단 처음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과정에서 배우는 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원에 대한 생각을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선에 대한 종류를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원이 나오면 당연히 얘를 우리는 원을 뭐라고 부르지? 중점. 원의 중심이라고 부른다, 그지? 아니야. 심이 점이라는 뜻인데 거기다 중심점 이런 거 쓰지 마. 네. 뭐 점을 두 번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원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끄면 얘는 우리 뭐라고 불러요? 단지름. 라고 지름. 얘가 지름입니다. 단지름은 지름의 반인 거다, 그지? 그럼 지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끊는 선은 우리 뭐라고 부르지? 오. 이상. 이 선은 현이라고 부른다, 그지? 오. 이거. 그럼 이 지름은 무슨 현이 되는 거야? 가장 긴 현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선은 우리 뭐라고 부를까? 한 점에서 만나네. 이 선 뭐라고 부를까? 접점 아니에요? 접선이고 이 점을 뭐라고 한다? 접점. 그렇지, 접점이라고 얘기해.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으면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인데 특징이 있어. 현을 수직 2등분해. 그지? 그 다음에 이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 접점이라고 해. 접점과 원의 중심 여기랑 각이 무조건 몇 도가 된다? 90도 직각이 나온다 라는 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선은 뭐라고 부를까? 지름도 아니고 현도 아니야. 무슨 선이 불러? 원을 자르고 있는 직선이지. 현은 선분이지. 맞아? 지름도 선분이지. 시작과 끝이 있는 선이잖아.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니까 붙어있지. 접해. 붙어있으니까 접선이. 그럼 얘는 무슨 선이라고 부를까? 바로 찔러가는 선분이 아닌 직선이야. 얘를 우리는 활선이라고 얘기해. 활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자,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하나 모르겠는데 일단 접선은 알아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 지금 접점이 있어. 접점까지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건데, 여기서는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접점까지 거리를 내가 C라고 했을 때 어떤 식이 성립할까요? C를 두 번 곱했더니 A, B의 곱과 같다라는 정리가 나와. 여기서는 접선과의 관계야. 그리고 두 번째 활선에 대한 관계는 뭐가 있을까? 활선에 대한 관계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안에 활선 하나, 삐져나오는 선은 무조건 활선이야. 원은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선은 활선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때 얘도 길이를 뭐라고 할까? 위에 활선에 A랑 B, 밑에 활선에 C랑 D라고 하자. 그럼 얘는 뭐를 성립할까 하면은 AB의 곱은 CD의 곱과 같다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자, 혹시나 해서 여기서 뭐 하나만 더 하자. 현에 대해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봤을 때 두 현이 만나고 있는 교점을 기준으로 얘도 어떤 관계다?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다면 어떤 관계 성립할까? 얘도 AB의 곱은 CD의 곱과 같다라는 식도 성립합니다. 아유. 너무 빠르지. 현이 있나요? 어? 언제? 이게 현이잖아. 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 번째 아니야? 자, 외심에 대해서 우리 이거 배운 거잖아. 이거 무슨 각이라 불러? 중심각. 이렇게 끊는 각은 무슨 각이라 불러? 원주각. 얘네 둘은 몇 배 차이다? 얘가 A면 이 각은 얼마? 2A로 두 배 차이다. 항상 꼭 기억을 하자.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비켜놔도 이 호에 대한 중심각 원주각, 즉 원주각이 이제 여기도 얼마가 된다? A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응용해서 나오는 애가 뭐가 있는데? 외심을 이용해서 나올 때 주로 많이 나오는 애들이 원의 지름을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든 거고, 이거 무조건 무슨 삼각형 나온다? 직각. 그렇지,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외심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얘가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이렇게 세 개가 같다, 그지? 되니?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항상 직각이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에 대해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자치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치의 방정식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갔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했다, 그지? 그죠?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했지? 자, 정의가 뭡니까? 우리 정의가 뭔데요? 라고 물으면 정의는 뭔데? 정의가 뭘까? 좌표 평면 위에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을 내가 찍어. 한 점을 찍어 놓고 뭐 한다? 일정한 거리가 되도록 실을 연결해. 그리고 나서 실을 뭐야? 뺑글뺑글 돌리면 뭐가 나와? 그게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자, 내가 이렇게 중심 요 한 점을 찍어. 한 점을 찍고 여기서 일정한 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실을 연결해서 여기다 내가 옆을 꼽아. 그 다음에 여기 앞쪽을 꼽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 거리가 변해? 팽팽하게 잡아당긴 상태로 돌리면 안 변하지? 그럼 얘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 거니까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원. 그렇지, 얘가 원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때 얘를 우리 뭐라고 불러? 반지름. 아, 얘를 반지름이라 그래? 아니요. 원의 중심이다, 그지? 이 중심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하자. 그럼 얘는 변하잖아. 이 변하는 점, 구해야 되는 점은 뭐라고 한다? X, Y라고 하는 임의의 정보를 두지. 그럼 이때 이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하자? 반지름 R이라고 두면은 식이 어떻게 나올까?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항상 R이라고 일정하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는데? A 플러스 1. 빼서 제곱해서 더한 거에다가 뭐 해주는 겁니까? 루트를 씌웠더니 얘가 뭐가 되었다? 일정한 길이 R이 되었다. 일정한 길이니까 항상 변하지 않고 이 길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소리야, 이 식에서. 그지? 일정한 상수가 됩니다. 그런데 루트가 보기 싫어. 양변을 뭐 하죠? 제곱하죠. 제곱하면 x-a의 제곱이고 y-b의 제곱인데 루트가 사라지면서 r 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나와죠. 그럼 이게 뭔데? 이 원의 방정식의 자치, 이 움직이는 점의 자치,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얘를 뭐라고 한다? 원의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가 뭔데? 이 원의 반지름이고 이 임의의 점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움직이는 점이다, 그지? 그래서 이 점의 자치가 뭔데? 라고 하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란 소리야. 그러면 중심점은 내가 A, B를 잡은 거고 반지름은 R이라고 잡은 거,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두 점 사이 거리 일정하다라는 정의를 이용해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구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구할 건데,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딱 쳐다보고는 뭐를 알아야 돼? 식을 딱 보고 이 원의 중심 좌표가 몇 컴마 몇입니까? 이 식 딱 보고 중심 좌표 몇 컴마 몇일까? A, B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곱 안에 있는 요 값에서 0이 되게 한 x가 a이고 0이 되게 한 y 값이 b니까 a, b가 중심이다. 이 식을 보고 알아야 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식을 보고 반지름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반지름 얼마일까? R이다. 요거 두 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리해서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야.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가 있어. 얘를 딱 보고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고. 일단 뭐 원일 거야. 그럼 원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를 알아야 돼? 원이면 알아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죠. 뭐를 알아야 되지? 첫 번째, 중심좌표가 몇 컴마 몇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반지름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두 개를 구해야 돼. 중심 몇 컴마 몇일까요? 0,2. 정답. 반지름 얼마일까요? 25가 반지름 뭐죠? 5 아니에요? 제곱에다가 50어야 반지름이 나오는 거야. 뭐 씌워야 돼? 저기 R 제곱에 반지름 R이잖아. 그러면 반지름 뭐야? 루트 5. 그렇지. 여기서 반지름은 루트 5가 돼야 된다. 그래서 중심좌표 얼마입니까? x에서 뺀게 없어. 그래서 0. y에서는 빼기 2를 했으니까 이게 0 되려면 y가 2여야 돼.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기다 루트만 씌워서 루트 5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만 하면 끝난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의 종류는 그러면 몇 개가 있는 건데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 x 마이너스 a, 아까 정의를 이용해서 구했던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 형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형태로 세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별 차이는 없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차이를 가질까? 중심좌표가 달라.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0,2. 맞아,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야. 중심이 0,1고 반지름은? 그렇지, 반지름은 R이다. 이게 기본이야. 기본 형태인 거고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일반형이라고 얘기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쓸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A에서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A, B. 그렇지. 중심이 A, B라는 점을 가지고 있고 반지름은 뭐가 되는데? R. R인 건 변화가 없는 식이. 얘가 좀 문제네. 이 식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이 식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ax 뒤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완전 제곱식이라면 반의 제곱이 되는 4분의 a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 y에 대해서 또 완전 제곱식 고쳐야 되니까 y제곱 플러스 by 뒤에 상수 얼마가 필요한 거야? 플러스 맞아 4분의 b의 제곱이 필요해. 그러면 저 c는 어떻게 하지? 반대쪽으로 넘길게. 한 반대쪽으로 넘겨놓으면 얘도 필요하지.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필요한 애들을 더해주던가 해야 되는 등식이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4분의 b제곱도 필요했으니까 더해주고 c는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얘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하나씩 고쳐보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뒤에도 y 플러스 2분의 a의 b지 b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나머지 얘네들 보기에 좀 불편하네. 얘를 통분해주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라고 쓸 수 있는 거다. 그지? 그럼 얘를 딱 보는 순간 중심좌표 몇 번 몇이야?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입니까? 요거 0대기 만드는 x가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요거 둘 다 0대기 만들어주는 xy 값을 구하면 중심좌표.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은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돼.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된다? 2분의 루트 안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들어가 주면은 일단 안 나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데? 중심 정도만 알면 돼. 중심 좌표 정도만 알면 되고 그래서 중심 좌표 여기서 다이렉트 어떻게 돼? 반의 보고 반대다 그지? y에 한 개수의 반의 보고 반대다 그지? x랑 y랑의 개수의 반 거기다 부호 반대하면 중심 잡힌 것만 알면 돼요. 반지름 쌤 구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완전 제곱식을 고쳐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고쳐서 구하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구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자, 원의 자, 원의 양끝점을 지름으로 하고 있는데 원을 구할 거야. 양끝점을 지름으로 하고 있는 원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인데? 자, 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 원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점 두 개를 줄 거야. 그리고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어. 자, 이 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해서 x1, y1이라고 이렇게 둘게. 얘는 B점이라고 해서 x2, y2라고 할게. 그러면 자 지름의 양끝점이잖아, 그지? 이 양끝점이 지름의 양끝점이야. 그러면 이 인논놈 가운데 있는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원의 중심좌표가 될 거야. 중심좌표 어떻게 구할까? 변의 길이가 양쪽이 같으니까 얘는 무슨 점이다? 둘의 중점을 구한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중점 좌표가 중심이라서 어떻게 된다? x좌표는 x좌표 둘을 더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y좌표 둘을 더해서 평균을 구하는 중점을 구하면 이게 원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 다음에 이 원의 방정식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의 방정식 알고 싶으면 반지름도 알아야 되잖아. 반지름이 뭔데? 반지름이라는 것은 지름의 반이야. 그치? 지름의 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반지름을 R이라고 이렇게 둔다 그러면 나는 이거 두 개밖에 모를게. 점의 좌표를 A, 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걔를 뭐 해주면 돼? 2분의 1 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 적어본다 그러면 2분의 1 하고 루트 안에서 X 좌표끼리 뺀 후에 제곱하고 Y 좌표끼리 뺀 후에 제곱해서 더한 거에 루트 씌운 게 지름이고 거기 2분의 1 하면은 반지름이 나와. 얘를 가지고 뭐 해라?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지? 됐니? 자, 얘 왜 하는 거야? 얘를 하는 이유는 요 다음에 나오는 응용 버전이 되는
수학자야 얘도. 아폴로니우스.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은 수학자입니다. 신의 이름도 되기도 하지만, 자, 얘는 뭐 하는 건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은 두 점 A x1, y1 하고 B x2, y2라고 하자. 얘네 둘을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뭐 한다? m 대 n의 비율로 가지고 있는 점이야. 그래서 m 대 n으로 나눈 점의 자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무슨 말인데? 자, 얘는 문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가 문제 나올 때는 문제에서 AP 대 BP는 M 대 N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똑같은 말이지만 표현만 다르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NAP는 MBP 성분과 같다라고 나오기도 해. 둘 다 똑같은 말이야. M 대 N으로 나눠놓은 점의 좌표인 뭐해? 이렇게 되는 식이 성립하는, 이렇게 B가 성립하는 점 P의 자취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얘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를 갖다가 책에 나오는 풀이처럼 풀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얘를 푸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 뭐 해주는데? 첫 번째는 점 A와 B의 뭐다? M 대 N 내분점. 외분점. 두 개를 구해. 그러면 이 내분점과 외분점이 뭔데? 위에서 방금 나왔던 지름의 양끝점이 돼. 지름의 양끝점이 원이 된다는 뜻이야. 요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 결국은 이거 무슨 말이야? 뭐 이런 식이 성립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해라라고 나오면은 걔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방법이 일단 제일 먼저 AP, BP 뭐 이렇게 나와도 P가 X, Y라고 우리가 정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 그래, 자체 방식이야. A점과 B점을 가지고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 비율이 주어진 거니까. 그럼 내분점, 외분점을 구한 후에 그 두 점을 뭐다? 지름의 양끝점이 되는 원이라고 두고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해서 원의 방정식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지? 자,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이건 예시도 꼭 적어놔. 예를 들어서 점 A는 얼마라고 할까? 마이너스 2, 3,0하고 마이너스 2, 0 하자.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도 나오고 주로 밑에 있는 표현들 많이 나와요. 얘랑 또 똑같게 쓰이는 거 뭐라고? 얘랑 같게 쓰이는 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용해서 이 PA는 PB인 점의 잡이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거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모두 다 같은 뜻이에요. 무슨 문제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문제야. 그러면 뭐부터 해주냐? 이런 유형은 여기다가 1대2 적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부터 구해? 내분점, 외분점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내분점 바로 구하자. 내분점은 1, 2 둘이 다 해서 3분의 크로스에서 곱해봤자 8 빼기 2니까 6. 그 다음에 3분의 크로스에서 곱해봤자 0이라서 얘는 2,0 이렇게 나와 내분점은. 그 다음 외분점은 어떻게 되는데 외분점은 둘이 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고 위에는 크로스에서 곱해서 뺄 거기 때문에 얘는 10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도 마찬가지로 뺄 거니까 0이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 됐어.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뭔데요? 두 번째 단계는 굉장히 쉬워. 두 번째 단계는 얘네 둘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야. 그래서 원을 간단하게 하나 그리고 여기 양끝점 여기를 2,0 여기를 마이너스 10,0이라고 두는 원이 됐다고. 이 원의 방정식 구하면 돼. 그럼 원의 중심좌표 얼마입니까? 얘 중심 얼마니? 얘네 둘의 평균이잖아. x좌표 둘이 더해서 나누면 중심 마이너스 4,0이고 그 다음 반지름 얼마니?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기 때문에 반지름 요거 둘이 거리가 얼마야? 12지. 맞아? 2에서 마이너스 10까지 12잖아. 그거의 반이 되는 6이다. 요거만 하면 끝났어. 그럼 내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 뭔데요? 원의 방정식은 중심좌표 가지고 x 플러스 4의 제곱 y는 없네. y에 그냥 제곱이라고 적으면 되고 반지름 제곱해서 36 적어주면은 답이 나왔다고. 이게 이 P점의 자체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는 얘기야. 됐지? 여기까지 정리해 적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지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원의 위치 관계인데 별로 안 어려워. 여기는 이제 원방에 대해서 이제 연습은 좀 필요할 거야. 처음에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것도 식 구하는 것도 짜증날 건데 걔네들은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조금만 연습해보면 돼요. 자, 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축이라는 거 x축과 y축이 있겠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자, x축이 이렇게 있어. 자, x축에 접하는 애들은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뭐 두 가지가 있겠지. 위에 하나 접할 수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접하는 지점의 좌표가 여기가 A이고 여기는 B라고 하자.
그럼 이때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될까요? 했어. 얘도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될까요? 했어. 요거 두 개를 구할 건데 그러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인 반지름을 항상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내가 반지 R이라고 둘 때 90도가 될 거고, 자 중심좌표 구해봐. 위에 거 중심좌표 몇 칸 몇이야? X좌표는 나와있잖아. 밑에 접하고 있는 지점이 X좌표는 A야. A, 위로 R만큼 올라가니까 R이야. 되니? 얘는 어떻게 돼? R만큼 내려갔다. 그래서 이 중심좌표 B, R 아니야. B, R이라고 적어야 된다. 그지? 됐어? 네. 그럼 이거 원의 방식 어떻게? 반지름 R이잖아. 그럼 여기 보이는 거 중심 반지름 가지고 X-A의 제곱 Y 플러스 마이너스 R의 제곱 은 R 제곱 이렇게 쓰면 끝났어. 원의 방식 구한 거야. 밑에 거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 거는 X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리고 Y 플러스 R의 제곱 R 제곱으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Y 좌표가 달라. Y 마이너스 R이요. 마이너스 R이래. 자, 두 번째는 Y축에 접하는 원. 자, Y축에 접하려고 하면 Y축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Y축을 기준으로 원이 위에 하나, 아래쪽에서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접한다고 하자. 자, 이렇게 접하는 지점을 우리가 위에 아래에 대해서 여기 지점을 A, 여기 지점을 내가 B라고 이렇게 둘게. 그러면 여기 중심좌표는 어떻게 될까? 반지름을 내가 둘 다 R이라고 둘게.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도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R이라고 두면은 위에 거 중심좌표 몇 과 몇이야? 오른쪽으로 R만큼 간 후에 A만큼 위로 올라간 좌표고 얘는 중심좌표가 왼쪽으로 R만큼 간 후에 B에 대한 좌표가 Y좌표니까 이렇게 적어. 그럼 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X-R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R제곱. 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X 플러스 R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적으면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이제 연습을 해 봤으니까 우리가 보담해야 되는 게 X축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해야 돼. 자, 얘는 특징이 있어. 항상 X축, Y축 동시에 접하고 있잖아. 그치?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됩니까? 중심좌표가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점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일까? 자,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자,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데 동시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하나, 여기는 이렇게 작게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밑에도 하나. 자, 이렇게 그려놓을게.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좀 해보자. 중심좌표. 요 중심까지. 자, 요렇게 얘들의 거리가 각각 뭐냐면 여기가 반지름 R, 여기도 R, 여기도 다 반지름 R. 죄다 반지름 R이야. 왜 다 적어줄까? 이거 굉장히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틀려서. 자, 얘를 내가 1번, 얘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이라고 할게. 중심좌표가 다 달라. 얘는 중심이 1, 4분면에 있으니까 R만큼 봐서 R, R이고 얘는 중심좌표가 몇 칸 몇이야? 왼쪽 아래로 왼쪽 위로 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R, R을 중심좌표로 쓰고 얘는 중심좌표가 3, 4분면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왼쪽 아래로 가고 얘는 중심좌표가 몇 컴마?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중심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1번의 원의 방정식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으로 1, 4분면에 있을 때 중심좌표다. 이렇게 식이 나오고
이사분면에 있을 때는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방정식. 세 번째, 3, 4분면에 있을 때는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으로 나와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으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되겠지? 이렇게까지 되는 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어서 적으세요. 오늘은 위치 관계를 하게 되면 적선의 방정식 하면 거의 다 했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것은 일단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 중심 좌표, 그 다음에 직선 L. 원과 직선이 첫 번째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 안 맞나? 그 다음 두 번째 점점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져서 이번에는 원에다가 요 직선이 접해. 저거 R이에요. 세 번째는 원과 직선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 아니 그거 이거 말고. L. 제곱 아니, 저거 아니야? 제 4번. 아, 이거 제곱이야. 미안, 빠졌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위치 관계에서는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할까? 원의 방정식을 보통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많이 써. 그럼 얘네들에 대한 위치 관계를 풀어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잖아 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원을 일단 뭘로 고쳐? 이 상태에서 풀지 마. 제발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풀지 마. 이 상태에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있는 얘를 여기 y 대신에 대입을 해야 돼. 그럼 몇 차식이 나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몇 차식이 나와? y랑 이 y좌표 서로 같다 오고 대입을 하잖아. 대입을 하게 되면 몇 차식이 나와? 이 차식 나오지? 아니 적지마. 이거 적지마. 이거 지울 거야. 이거 대입해서 뭐 구하는데 이거 교점을 구할 때는 대입하는 게 맞아. 그치? 그럼 교점을 구할 때 이렇게 대입하는 게 맞고, 만약에 둘의 관계에서 어떻게 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을 빼야 되는 거야?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럼 대입하는 거야. 그럼 이걸 대입해주면 몇 차씩 나옵니까? 얘가 2차 방정식 나오거든? 이 2차 방정식 해가 뭔데? 해가 교점이야. 교점의 x 좌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안 만나지.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이 없잖아. 교점이 없으니까 뭐가 돼?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실근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얘는 판별식 D가 0이 되는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 교점이 한 개니까 중복된다라고 보고, 얘는 2차식인데 교점이 두 개가 나오니까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큰 실근이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풀지 마. 알았지? 그럼 쌤 뭘로 풀어요? 이렇게 풀지 말고 이 원과 직선을 이렇게 고치세요. 써도 되고요. 써놓고 이렇게 풀지 않는다고 해놔도 되고 안 써도 돼. 자,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의 꼴로 고치세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mx 플러스 n을 뭐라고 고친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이렇게 고쳐. 이렇게 나오는 문제 이렇게 고치라는 얘기야. 알았어? 이렇게 고쳐놓고 나서 자, 잘 봐. 내가 이 중심에서부터 이 점이 뭐야? A, B야. 그럼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내가 D라고 할게. 우리 중심 사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뭐야? 앞에서 했다. 다시 찾아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여기 있는 x, y의 개수의 제곱에다가 뭐 해주는 거? 요거 둘을 이렇게 이거 잠깐만. 얘를 라지로 바꿀게요. 뭐 상관없지만 헷갈릴까봐 라지로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거리랑 구할 거야. 이꼴로 고쳐놓고 나서 여기도 중심 사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얘를 d라고 하자. 90도고 여기도 여기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한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우리 원의 뭐야? 반지름 r. 여기도 원의 반지름 r. 여기도 원의 반지름. 여기 아래까지 가는 여기가 반지름 r. 1라고 두면 무슨 관계가 성립해? 무슨 관계가 성립해? r과 d 중에 어느 게 커? r보다 d가 크면 안 만나. 그치? 얘는 r하고 d하고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 즉 접해. 얘는 r하고 d 중에 r이 크면은 안쪽으로 직선이 들어가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뭘 가지고 풀어? 판별식 쓰지 마. 대입해서 구하면 식이 어려워져. 우리가 앞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그래서 중요해. 걔를 이용해서 반지름과 관계를 가지고 범위꼴 똑같아. 그러면 풀이 이게 훨씬 쉽단 말이야. 이렇게 풀어야 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고쳐서 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이제 그 위치 관계는 이제 원과 직선했으니까 원과 원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원과 원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야. 몇 번 했지? 6번 주나? 7번. 뭘 많이 남았어요. 한 두 번만 더 쓰면 끝날 것 같은데. 두 번만 더 쓰면 우리가 하고 한 번만 더 쓰면 될 거야. 자, 두 원 사이 위치 관계는 첫 번째. 두 원이 안 만나. 두 원이 안 만나는 얘기는 이렇게 원 두 개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만날까? 바깥에서 만나. 매접한다라고 얘기해. 원이 만나긴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이렇게 점점 다가가서 둘이 다가가서 붙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관계는 어떻게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때는 만나는 점이 몇 개? 두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쪽을 좀 더 들어가. 안쪽을 좀 더 들어가서 큰 원 안에 안쪽을 좀 더 들어가서 만나긴 만나. 여기서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 내접한다고 얘기해. 여기서 더 들어가면 또 안쪽에서 만나지 않는다. 안 만나게 들어가질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더 들어가서 뭐 한다? 중심 일치. 중심 일치는 관역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이렇게 중심 일치는 관역이야. 그래서 위치 관계는 두 원에 대해서 큰 원과 작은 원 두 개를 우리 비교할 건데, 큰 원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라지 r의 제곱이라고 하고, 작은 원은 x-c의 제곱 플러스 y-d의 제곱은 스몰 r 제곱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집니까?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얘는 중심좌표 몇 컴마 몇이야? 큰 원이 a, b, 작은 원은 c, d 이렇게 될 거다, 그지? 그럼 얘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되는데, 자, 얘 선을 하나 딱 연결해 보면, 선을 하나 딱 연결해 보면 이거 좀 너무 작네. 조금만 키우자. 그래도 대충 그리면 안 되잖아. 얘를
주문을 좀 크게 좀 키울게요. 보기 그러니까 시선 이 정도는 돼야 보기가 불편하진 않겠지. A, B, C, D. 자, 요 두 점 사이 거리를 뭐라고 할 건데 이걸 D라고 하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큰 눈의 반지름 라지야. 얘는 작은 눈의 반지름 스몰 r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무슨 관계를 가져요? 무슨 관계를 가져? 이 두 점 사이 거리 D가 큰 눈의 반지름과 작은 눈의 반지름 더한 것보다 어떻게 돼? 크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바깥에서 안 만나 떨어져 있어. 됐어?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선을 뭐라고 부를까? 얘를 둘 다 접하고 있는 선이야. 그래서 공통 접선이라고 할 거야. 근데 어디서 만났는데? 몰라. 그런데 쌤, 왜 외접선이라고 해요? 얘를 모른다면서 그냥 공통 만나는 외접선이라고 좀 이따 가르쳐줄게요. 일단 공통 외접선입니다. 그럼 안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는 애가 또 두 개가 나와요. 얘는 뭐라고 부르는데? 공통 내접선이라고 할 거야. 그럼 얘를 구별하는 방법은 뭔데? 공통 외접선과 내접선은 우리가 이 공 두 개가 있어. 이 공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만나면 공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나는 면이 똑같은 데서 만나지. 맞아? 똑같은 데서 만나는 애들을 우리 뭐라고 그래? 하면은 외접선이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런 종이 있는데 여기 종이 양쪽이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뭐야? 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주먹하고 동그란 거랑 만나는 지점이 있겠지. 만나는 지점이 같은 면에서 만나잖아. 얘를 이렇게 보면 선이지. 이 선을 뭐라고 불러? 공통 외접선이야. 공통으로 만나는 접선인데 그중에서 외접선이라고 해요. 그럼 내접선은 이렇게 만나는 면이 서로 달라. 그치? 양쪽에서 만나는 면이 서로 달라. 그럼 이거를 뭐라고 그래? 내접선이라고 그래. 공통 내접선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선 기준으로 만나는 지점 여기랑 여기 만나는 면의 부위가 똑같네. 그러면 이거 외접선이야. 얘는 어떻게 되는데? 얘가 이쪽에서 만나고 얘는 이쪽에서 만나니까 만나는 부위가 서로 반대지. 맞아? 만나는 부위가 이쪽과 이쪽에서 만나잖아. 그럼 얘를 내접선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은 뭐 접선이 몇 개 나와? 공통 접선이 몇 개 나와? 얘네 공통 접선이 4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요 원의 중심 둘을 가지고 구하는 요 길이를 우리가 D라고 할 건데 이 D에 대해서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과 작은 원의 반지름 스몰 R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관계식은 거리나 둘의 합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접선을 몇 개 있어? 공통 접선은 외접선 2개. 바깥에서 만나는 외접선이 2개고 내접선도 있나? 봤더니 내접선이 가로질러 가는 이런 내접선이 하나. 그래서 얘네 공통 접선은 4개. 얘는 3개. 얘는 잘 모르겠어. 얘는 잠깐 놔두고 여기 4번 먼저 가자. 내접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 원의 중심이 이렇게 2개가 있어.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 이렇게 연결을 딱 했더니 접하는 지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이고 얘는 작은 원까지 반지름 스몰 R이고 얘는 뭐가 된다? 두 중심 사이 거리 D야.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데 D는 큰 원과 작은 원 반지름을 뺐더니 같아지네. 그러면 공통 접선은 몇 개 있는데 공통 접선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꺼지는 공통 접선 하나야. 그럼 이게 무슨 접선이다? 외접선이니까 공통 접선은 1개. 외접선 1개. 만 있다. 그러면 얘하고 얘의 중간쯤이잖아. 그치? 이거 원이 여기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여기까지 가기 전이지. 그럼 이때는 거리 관계가 어떻게 돼? 두 중심 사이 거리가 얘가 D라고 했을 때 어떤 관계를 가져요? 하면은 얘는 둘을 뺀 거보다는 크고 둘의 반지름 더한 거보다는 작은 관계를 가져요. 공통 접선 몇 개일까? 공통 접선이 얘는 2개가 나오지. 뭐뭐 나올까? 외접선만 2개 있어. 이렇게 가는 외접선. 내접선 없어요. 안쪽에서 만날 수가 없어. 안쪽으로 붙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중심사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 더 안쪽으로 더 몰려 들어갔잖아. 더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 얘가 얘보다는 더 작다는 소리야. 얘는 뭔데? 얘 중심사의 거리 자체가 없어요. 왜? 중심이 일치했으니까. 됐니? 자, 이렇게 되고 공통접선 당연히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자, 이거 뭔가 직선에서도 쓰일 수 있는 문제야. 피타고라스 정리도 같이 응용할 수도 있는 문제야.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데 공통 접선의 길이는 무슨 접선이 있어? 외접선이 있어. 그래서 공통 외접선 보고 싶어. 그럼 큰 원 두 개가 공통 외접선이 나오는 가방치랑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 공통 외접선 어디야? 여기서 여기까지 딱 만나고 있는 이 지점을 가지고 구하자. 얘를 내가 길이 L이라고 하고 싶어.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라고 했어. 어떻게 구할까? 이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나오는 이 거리를 내가 D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를 연결하게 되면은 항상 각이 90도가 되고 작은 원의 반지름 R, 여기도 항상 90도가 되고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피타고라스의 정리 써야 되니까 이 L을 옮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90도가 되는 이 레일을 따라서 옮길 수가 있잖아. 위아래로 당기면서 얘를 당겨서 어디로 보는가? 얘를 당겨서 이쪽으로 이렇게 꼭지점 원의 중심이 만나도록 하면 90도가 될 거야. 피타고라스의 정리 성립한다는 얘기야. 여기는 이 길이도 L이 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뭔데?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 뺀 거다, 그지?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해서 L은 빗변 D 제곱에서 둘을 뺀 차의 제곱을 뺀 후에 루트 씌운 값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공통 내접선을 구할 거야. 그럼 공통 내접선도 이렇게 두 원이 떨어져 있을 때 공통 내접선 이 안쪽에서 안쪽으로 가는 이렇게 되는 이 점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내가 이번에는 L이라고 이렇게 할게. 얘를 구하는 게 목적. 그럼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는 90도가 되면서 작은 원의 반지름 스몰R, 여기는 큰 원의 반지름은 90도가 되면서 라지 R이라고 하고 두 중심사의 거리는 내가 D라고 이렇게 둘 건데 D가 움직이지 않아. 뭐가 움직여? 이 노란색이 움직여. 노란색이 움직이나 뭐 해줘야 돼? 연장선을 좀 그어줘야 돼. 이쪽으로 연장하는 레일을 더 연장해 놓고 위로 밀든지 아래로 당기든지 상관없어.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야. 그래도 보기 편하게 위로 당기자. 위로 당겨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90도가 되면서 여기 삼각형 변의 길이는 뭐였잖아? 얘네 둘 반지름을 더한 길이가 되고 얘는 빗변이 D가 됐고 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L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똑같아. 위에처럼 L은 빗변 제곱에서 나머지 변 제곱을 빼서 루트 씌운 길이 이렇게 구하면 공통 내접선 길이 구하는 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요거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게요. 시험 끝나고 하면 되겠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뭐야? 요거야, 요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점에서 만난 얘를 가지고 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식을 이렇게 원을 두 개를 그릴 건데, 두 원이 이렇게 교점이 생기게 두 개가 이렇게 원이 지나가고 있어야 돼.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원의 방정식은 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게. 그 다음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라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게. 이때 얘를 내가
fx, y라는 식이 xy가 들어간 식이라는 뜻이야. x, y는 0이라고 쓸 거고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g, x와 y에 관한 식이다라고 하자. 왜냐하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얘도 뭐 한다? 일단 첫 번째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이거 항등식 구하는 거랑 똑같아. 얘는 뭘 이용하는 겁니까? 하면은 가로 k 곱하기 가로는 0 이용할 거야. 그럼 요 안에가 0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여기 0 보여, 안 보여? 는 0, 0이 보인다, 그지? 그럼 얘네들을 그냥 여기 빈 가로에다 집어넣으면 끝나. 그래서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되는데요? 하면은 fx, y 그 다음에 k 곱하기 gx, y 즉 이 두 식을 쓰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그냥 써. 그 다음 앞에 한쪽에만 k를 곱해. 그러면 0이 되는 식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 k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k를 구할 수 있게 한 점이 항상 주어져. 왜 주어져야 돼?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한 개거든. 그래서 두 점은 알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 모르니까 두 점을 지나는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게 한 점이 더 주어져야 돼. 이렇게 지나려면 이런 원을 내가 만들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여기 한 점이 더 있어야 돼. 이 한 점은 항상 어떻게 된다? 교점 두 개는 있으니까 한 점은 주어진다는 얘기야. 주어져서 K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입해라는 얘기다. 얘는 요 위에 식에다가 대입해서 K를 구하라는 얘기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K를 구하고 끝나. K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치? 그래서 K의 이 값을 대입해서 식을 다시 정리해야 돼. 그래야 답이야. 알겠죠? 그거를 틀리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이 어디서 나오지? 공통현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얘가 뭔데? 이 왼쪽 원의 현이고 오른쪽 원에도 현이잖아. 그치? 이놈이 공통현이야. 그래서 이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되니까 이게 원방은 x제곱 y제곱 사라져야 돼. 그럼 둘에서 k가 얼마면 사라져? x제곱 y제곱 사라지는 두 식을 어떻게 해? 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공통의 방정식은 k가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은 여기서는 뭐가 되면 안 된다.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소리야.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식을 그냥 빼면 어떻게 되냐? 바로 내가 구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